혹시 광산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광부들이 유독가스 누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들어갔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죠. 새가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광산 속의 카나리아로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중국의 거대하고 집요한 외세 간섭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며 전 세계에 경고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도 있었던 유력 정치인이 사실은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증거로 드러난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중국이 어떻게 호주 정치의 심장부를 파고들었는지 그 치밀하고 교묘한 접근 방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별 샘 데스티에리의 두 얼굴. 여기 샘 데스티에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란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호주 노동당에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친화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 당내에서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킹메이커라 불렀고 머지않아 호주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중국계 억만장자 황샹모와의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황샹모는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이지만 그의 진짜 영향력은 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 공작을 총괄하는 통일전선 공작부와 깊이 연계된 인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호주 내 중국계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데스티에리와 황샹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영향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정교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 검은 돈의 유혹, 어떻게 포섭하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데스티에리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치 후원금이라는 합법의 탈을 쓴 금전적 지원입니다. 황샹모는 데스티에리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노동당에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호주 양대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무려 5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합법적인 후원금 너머에 있었습니다. 황샹모는 데스티에리 의원의 개인적인 법률 비용 1,670달러를 대신 지불해 주었고 심지어는 데스티에리 의원실의 초과 경비 4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약점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심 사기입니다. 중국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거나 고급 와인 같은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인은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빚을 지게 되고 후원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친중 정치인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렇게 중국의 자산이 된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샘 데스티에리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호주 노동당의 공식 입장은 국제법을 존중하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국익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데스티에리 의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계 언론들만 모아놓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문제라며 당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그대로 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주 유력 정치인의 입을 빌려 중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해준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데스티에리 의원은 자신의 후원자인 황샹모가 호주 정보기관 ASIO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둘 다 감시당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옆에 두고 야외에서 만나자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안보 활동을 방해하고 외국의 대리인에게 기밀 정보를 넘기려 한 명백한 이적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 데스티에리 의원은 불명예스럽게 정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총리를 꿈꾸던 정치인의 추악한 몰락이었습니다. 조용한 침공은 계속된다. 다양한 침투 전략.
샘 데스티에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정치인 포섭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용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에 거액을 기부하며 중국의 비판적인 연구를 막고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거나 압박합니다. 호주 내 중국어 언론사 대부분을 사실상 장악하여 중국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방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지방, 정부나 시의회까지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문화교류 같은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중국계인 글래디스 리우 자유당 하원 의원의 사례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과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와 연계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단순한 명예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호주 사회는 중국이 자국계 인물을 정치권에 진출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침투 방식은 정치 자금 지원, 학계 및 언론계 장악, 중국계 커뮤니티 동원 등 전방위적이고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가 그의 저서 조용한 침공 사일런트 인베이전에서 경고했듯이 이는 호주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식하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샘 데스티에리 스캔들 이후 호주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인 개입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고 정치인들의 외국인 접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카나리아가 경고음을 울리자 광부들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호주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돈과 회유, 조직적인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용한 침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자국민의 이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주가 울린 경고음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미래와 희망 TV였습니다.